다음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볼 텐데 어제요. 윤석열 후보도 뭐 유세를 서울에서 많이 했는데 어제 신촌에 유세가 있었는데 서울 신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문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발언이 좀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을 또 지적을 좀 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의 지원 유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 초보라서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나토에 개입하려고 하는 바람에 러시아가 침략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후보 뽑으면 대한민국 망신 아니겠습니까? 저렇게까지 지원 유세가 있었는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환한 귤로 우크라이나 지지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SNS에 뭔가 짧은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과일이 등장을 해요. 귤이죠. 여기 보면 사진이 있긴 한데 이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이요. 이거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을 딱 보면 어떻게 좀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SNS에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이렇게 썼어요. 영어도 썼는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라고 썼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사진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사진이 같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귤을 옆에 까서 무슨 기 모양을 만들고 앞에다 눈 뭐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른바 환한 귤 사진이에요. 이게 환한 귤 사진. 근데 올린 뒤에 좀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몇 시간 뒤에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이미 다 캡처가 됐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SNS의 사진과 관련해서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논란이 되니까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렌지 혁명을 떠올린 거다. 오렌지 혁명이 2004년에 우크라이나 당시에 부정선거 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국민들이 이제 시위를 벌인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오렌지 색깔이 상징이다 해서 오렌지 혁명이라 부르는데 그거를 뭐 상징한 거다. 실무자가 응원하고자 올린 것, 국내 정치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삭제했다. 실무자가 올린 거다. 그러니까 실무자 다시 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반응도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 세계 관심사니까요. 우리나라를 취재하는 외국 언론들, 특파원들도 우리나라 상황에 관심 보면서 이걸 같이 좀 보고 있어요. 이런 반응입니다. 호주 기자인데요. 눈치 없는 SNS 게시물을 꽤 봤지만 이거는 당혹스럽다. 정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최진영 단장님. 이게 실무자가 뭐 올려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실무자의 약간 실수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설명이. 근데 앞서서 또 이게 또 오잖아요. 이른바 개사과 논란입니다. 그 사진 논란이요. 왜 자꾸 실무자의 실수 또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 지난번 그와 같은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 팀이 굉장히 젊은 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실제로 이와 같은 이른바 쇼츠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팀의 인적 구성을 보면은 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이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쉽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또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력을 위트 있게 표현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 어떤 정치적 메시지에서는 지금 세 가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메시지 자체의 문제, 또 하나는 표현의 문제, 나아가 표현이 잘못됐을 때의 그것에 대한 대응의 문제인 것 같은데 명확한 그 얘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일반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보면 지지한다는 그런 메시지 자체에서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표현에 있어가지고 밑에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저렇게 해서 사실 젊은 친구들의 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 시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그런 환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아까 외신 기자처럼 그 귀여운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는 마당에 저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희화화한다는 것은 표현 자체가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했는데 그거는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어땠죠? 초보 6개월 된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런 정치가 벌어졌다고 하면서 그 지적을 참 많이 윤석열에 대한 받았죠, 비판을 그 했지 않습니까? 부분. 예.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죠? 표현이 잘못됐다라고 사과 아닌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본인들을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선 경쟁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갑자기 들어왔죠. 지금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떠올랐어요. 조대진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메시지를 내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이미 뭐 메시지 자체가 쉽고 간단하고 위트 있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중요한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본질이 이게 너무 가볍게 전달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예. 지금 뭐 그 내용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저 귤 사진을 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그런 상황의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거든요. 국민들이 만약에 이 SNS를 봤을 때 힘을 얻을 것인가? 뭐 이게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쟁이 나서 지금 죽게 되는 상황인데 당신들은 귤 가지고 장난치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실무자의 뭐 착오다,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얘기는 실무자가 이제 하지만 올린 건데 좀 논란이 된 거다. 뭐 미처 그렇죠. 못 챙겼다는 뜻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도 뭐 개 사과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실무자가 과연 누군지 뭐 이게 진짜 실무단에서 누가 올렸는지에 관련된 부분도 의혹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너무 가볍게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근 평론가. 이른바 이제 개사과 논란이 되면서 뭔가 좀 바꿨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논란이 됐어요. 이게 뭐 실수인지 아니면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올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게 이번 대선의 어떤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대선의 어떤 성격이냐면 IBM 선거라고 해요. 아이디어와 브랜드와 밈의 경쟁이다. 그래서 IBM인데 예. 지금 밈의 경쟁은 아주 치열해요. 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사 가능한 그런 그 이 시대에서 예. 가장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동영상이나 예. 또는 사진을 갖고 짧은 계속 영상 사진인데 그게 뭔가를 의미하고 또 패러디도 하고 이런 거죠, 예, 지금. 패러디도 하고 그러면서 확산 속도, 전파 속도가 예.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상적인 사진 한 장에 그런 진짜 목을 매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그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요, 공감을 과연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 내용에 여기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관련된 분들이 과연 공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뭐가 오버랩되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저께 가장 큰 세계적인 파장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6세 소녀. 핑크색 유니콘이 그려져 있는 그렇습니다. 핑크색 파자마를 입은 소녀가 죽어가는 결국은 숨졌어요. 예, 의사들이 살리려고 그랬는데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소녀의 죽음이 전 세계적으로 그 사진이 지금 퍼지면서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예. 만약에 그 사진을 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합니다. 그랬다면 굉장히 그러게요. 감동적이었어요. 차라리 그런 사진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기를 뭐 올리든가.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당사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사가 예. 우크라이나 색깔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공감 좋아요를 눌렀어요. 고맙다고 표시를 한 거네요. 고맙다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만약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반응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는 당인데 왜 이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밈의 경쟁이 낳은 실수였다. 그러니까 서로 밈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40, 50대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20, 30대가 해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이.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판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지금 밈을 막 뭐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경쟁이 사실은 이런 실수를 낳게 된 거죠. 지금 뭐 아까 최인정 변호사도 그렇고 이종근 평론가도 그렇고 약간 좀 젊은 분들 20, 30대가 저 담당하니까 그렇다는데 이게 또 꼭 20, 30대라고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깊은 생각을 하지만 이번엔 아무튼 실무자가 올렸는데 뭐 미처 챙기지 못했다. 약간 이런 해명이 나왔거든요. 뒷말을 좀 짙게 남겼습니다. 이 모습. 뭐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지금. 자, 우크라이나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좀 전쟁이 너무 이게 잔혹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죠. 기사가 있습니다. 러시아 악마의 무기 진공폭탄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 제2도시 민간인 맹폭. 제2도시가 이제 하리코프 뭐 이렇게 불리는데 여기에 민간인 지역을 폭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시청사도 폭파가 됐어요. 시청사는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냥. 거기에 뭐 군사 시설이 마땅한 게 없다 그럽니다. 근데 폭격을 한 거죠. 여기 보세요. 10만 명 병력 동원하고도 전황이 러시아가 지금 고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금지된 집속탄 그리고 진공폭탄 이런 걸 좀 사용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러시아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게 잡아떼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면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요. 이 제2도시 뭐 이 청사 폭격하고 이런 건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겁니다. 저 모습 보세요. 폭탄이 지금 떨어졌어요. 건물 위로. 저게 하리코프시 청사입니다. Бегом. 저게 찍힌 거. 그리고 나선 저렇게 됐죠. 그리고요. 지금 화면엔 나오진 않지만요. 그 청사 앞에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하고 차가 이동하고 있었죠. 그럼 차에 타신 분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 굉장히 러시아군 얘기를 좀 전했거든요. 러시아군들도 모르고 상황이 뭔지 모르고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했다. 알고 보니까 훈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쟁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자꾸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이 월드컵과 관련돼 있는데요.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세계 축구 러시아 퇴장입니다. 국제대회 발 못 내민다. 자, 여기 보면요. 피파 축구연맹이죠. 세계. 이 지금 월드컵 예선이잖아요. 겨울에 카타르 월드컵 열리니까 예선전 한참 진행 중인데 러시아 됐다. 못 나온다고 결정했어요. 그거 끝난 거예요. 월드컵 출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에파 이거 유럽 축구연맹이죠. 대표팀, 클럽팀 대상으로 월드컵과 유로파 대회 몰수패 선언. 이런 예상입니다, 지금.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김종국 특보. 네. 이거 러시아 좀 만만 상황이 심상치 않네요, 지금요. 이렇게 되면 거의 고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세계 시민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시민들은 대부분 전쟁을 반대하고 저는 희생들에 공감하고 저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저런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갖는 거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과거 전쟁 때는 볼 수 없던 양상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20세기에 그 유엔에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고요. 침략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유엔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집단 살해죄를 범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이번에 러시아가 벌인 행동을 보게 되면 침략 전쟁 플러스 지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민간인을 학살하는 형태까지 대량 벌어지고 학살 무기를 쓴 거 있습니다.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20세기에 만들어낸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다 범죄 행위에 입각해서 위법을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모여서 저런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역사적인 21세기의 중대한 사안이고 경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경제제재. 근데 우리 기업이 또 이게 파장을 좀 입고 있어요. 수출 대금 못 받고 지금 돈줄이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못 내리고 유탄 맞은 한국 기업들. 이게 우수 피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제재가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것도 미국과 관련된 돼 있는데요.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발등에 물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수출 통제 면제국에 못 들어갔어요. 이거 설득 나선 정부다. 지금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최진년 단장 변호사로서 이게 지금 우리 좀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참 정부를 탓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한 발 더 빨리 그 러시아 제재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결국 우리가 그 러시아 제재에 있어가지고 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방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우방국 32개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규제에 예외를 인정받았는데 우리는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대표적인 그 피해 기업이 삼성전자 같은 데가 되지 않습니까? 수출도 제대로 못하고 하려고 하면 미국 정부의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그렇죠. 되는 미국 거죠.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아가 지금 금융제조도 돼 있습니다. 송금이 안 되니까 지금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잠정 추정치 4천억 원 이상 지금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서 빨리 이 32개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재는 지내지만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한에 하려는 노력 이것도 좀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